Stop it. I don't kiss and tell. But that's right. 궤도의 과학 속으로 과학 속으로 과학 속으로 과학 속으로 과학 속으로. 저보다 눈 큰 사람 처음 본다고. 눈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제가 더 큽니다. 제가 작게 뜬 겁니다. 너무 크시다. 저는 얼굴도 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와, 근데 진짜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아유, 귀한 자리 왔습니다. 네, 우리 이분님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역시 훌륭하시다. 멘트도 훌륭하시다.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분인데 이달의 소녀에서 지금은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시작하셨죠. 네, 맞아요. 솔로로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한 달? 아, 그럼 한달 진짜 정도밖에 안 따끈따끈하네요. 네, 그거예요. 네, 제 여동생 아닙니다. 눈 저희 크기는 남매 비슷해요. 같다고 자꾸. 눈 크기 비슷하고. 사실 뭐 이브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죠, 너무 많죠. 그죠. 거의 뭐 인류의 거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어떤 그 관점도 있고. 그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세계관의 이제 시작. 그래서 맞아,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랑도 싸워야 돼. 네, 맞아요. 그래도 그 경쟁에서 또 살아남으시지 않았습니까? 살아남고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한궤도밖에 안 나왔어요. 옛날에. 아, 무한궤도, 태양의 공전궤도 막 이런 거 그리고 나왔었는데. 또 저희 이달의 소녀 전체 팬덤명이 오빗. 이라서 궤도분들. 감사합니다. 오빈 여러분. 근데 진짜 이번 앨범이 너무 놀랍습니다. 오, 네, 이번 감사합니다. 앨범이 미리 정해진 규칙의 고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탐구하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첫 시도. 아, 맞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번이 미니 앨범이죠, EP. 네, 미니 앨범이고 첫 솔로 앨범입니다. 네,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뭐든지 시작이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이 네. 가사가 거의 다 영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영어 가사를 국문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과학적 해석까지 이중 해석이 들어갑니다. 문과와 이과의 만남이네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먼저 그 이분님의 원곡을 살짝 들어보고 무반주 생라이브입니다. 야, 굉장한 곳이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거를 번역한 내용을 듣고 그거의 번역한 내용의 과학적 해석까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네요. 일단은 타이틀곡 루프부터 불려거든요. 이게 약간 어,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이거 생목으로 불러도 되는 노래요? 한번 해봐야죠. 왜냐면 제가 들었을 때 이거는 약간 오케스트라 느낌이 나거든요. 화음을 좀 많이 EDM도 썼어요. 엄청 좀 맞아요, 들어가고 맞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기는 기계음인데요. 여기는 Can'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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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Can'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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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Meant to be, we might be alright now. 벗어날 수 없어, it's so fine, fine. I swear I will never let you down, down. 꿈속으로 나를 가둬줘, oh yeah. I know you like it, nobody. Cause you always be my favorite. 여기는 랩이에요. 오, 제 랩, 파트가 랩. 아닌데 아, 혹시 맞아, 래퍼 맞아. 해주시겠어요? 여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맞습니까? Cause you always be my favorite. Who that? I don't care about nobody else. Tonight what I do, tell me what to do. Stop it. I don't kiss and tell. But that's right. Can't stop. 덫에같이 너 이미 닫혀버린 너 Looking in the mirror 거울 속에 비친 shit Stuck in the middle 내가 들어온 내 paradise yeah. I'm lost but I like it 정신이 혼미해요 지금. Let's go, let's go 이거 같았어요. 아, 그럼요. 아, 요것도 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춤 있죠? 그럼 뭐 간단하게 좀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일단 곡을 먼저 배워야 돼. Can't stop 덫에같이 너 이미 그래, 닫혀버린 근데 제가 너 봤다니까 이거. Looking in the mirror 거울 속에 비친 shit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왜? 안무가 이거 있다니까, 변질되고 이게. 있습니다. 와, 이게 그 실제로 이제 무대 영상들이 있으니까 네, 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일단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럼 한번 곡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영어 가사를 국문으로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그리고 요 해석이 조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면은 또 약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 멈출 수 없어. 이게 뭘 멈출 수 없다는 말일까? 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뭘 멈출 수 없을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거는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시간. 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걸 시간의 화살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멈출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과거로 되돌아가기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멈추는 것도 안 되니까 당연히 되돌아가는 거 안 되겠지. 그런데 요 말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요거를 하는 사람은 시간 여행자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 시간 여행자는 아주 능숙한 시간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멈출 수 없어라는 이 문장은 이거예요. 너네는 멈출 수 없어. 아는 듯이. 네, 너네는 멈출 수 없어. 왜냐? 너희는 시간 여행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시간 여행자는 이 시간의 화살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이 부분은 네. 너넨 멈출 수 없어. 근데 나는 돼. 왜냐? 나는 시간 여행자거든. 그래서 지금 자신, 나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라는 약간 일종의 조롱을 담아서 어호,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뒤로 가면은 점점 이게 개연성이 생겨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조롱하는 곡이었네요? 그 다음 부분, 운명적으로 우리는 지금 괜찮을 거야. 사실 운명이란 것 자체가 결정론적 세계관이에요. 운명,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사건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의해서 완전히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여행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정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운명적으로 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이분은 지금 모든 미래가 결정된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시간여행자니까. 다 돌아보고 다 멈춰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걸 인식하고 현재는 그 정해져 있는 하나하나의 운명적 흐름을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인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운명적으로 괜찮다.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조롱을 했다가 갑자기 안심을 약간 조롱은 약간 재미로 한 거지만 재미로. 시간여행자가 나를 밝히는 거예요. 너는 멈출 수 없어. 나는 시간여행자야. 근데 내가 모든 걸 봤지만 너와 나는 운명적으로 괜찮다. 안심시켜주네. 그쵸? 그 다음 벗어날 수 없어. 너무 좋아, 좋아. 긍정의 의미죠, 긍정의 의미. 긍정의 의미. 요게 이제 사건의 인과관계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가사예요. 시간여행자가 어떤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특정한 사건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어떤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사건의 발생은 그냥 필연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연적인 게 뭐냐? 그러면 빛의 속도 혹은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연적 그냥 너무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더 확대를 하면은 시간 여행자가 어떤 사건의 흐름을 벗어나고 싶어도 그걸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 법칙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물리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가 너와 나 둘 사이에 지금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과 시간 여행자 둘 사이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떤 속박인데 네. 이거는 물리적인 속박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우리가 보통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어떤 구속은 싫죠. 이게 항상 좀 어떤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구속이 둘에게 너무 좋아. 좀 상황이에요. 이상한데요? 굉장히 재밌죠? 네. 그리고 절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맹세해. 꿈속으로 나를 가둬줘.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보통 우리는 어떨 때 실망을 합니까? 기대해서. 맞아요. 기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다가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기대를 갖고 있다가 실망을 하는 거죠. 기대가 없잖아요? 실망이란 건 없어요. 그러면은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어떤 가능성에 기대가 없다라는 거는 실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가능성에 기대를 품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는 어쨌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너에게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없다. 항상 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모든 선택지라는 것이 존재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것이 중첩되어 있을 것이다. 즉 양자역학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양자역학이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양자역학이 나온다고요? 지금 이거는 스케일이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해석해본 곡 중에 가장 큰 스케일을 갖고 있어요. 어머. 뒤에 꿈속으로 나를 가둬줘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꿈속은 뭘까요? 가상현실이나 다른 차원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냥 잠든 그 꿈, 그게 아니야. 맞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시간여행자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게 시간여행자는 다양한 시간대와 차원을 여행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어요. 그 경계를. 즉 양자역학의 중첩이 아까 나왔죠. 양자역학의 중첩은 다세계 해석이라는 걸로 이어져요. 이게 결국 어디로 가느냐? 다중우주로 갑니다.
지금 딱 여기까지 멈출 수 없어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가사는 양자역학의 중첩으로 시작해서 다세계 해석이 다중우주까지 가는 거를 보여주는 문장인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 자체가 이미 정확하게 다중우주랑 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가사를 쓰셨네요. 네. 근데 지금 이걸 꿈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꿈속은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즉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곡의 세계관을 알 수 있어요. 이 곡의 세계관은 다중우주는 현실이 아니라 마치 꿈속처럼 상상의 영역인 것이다. 다중우주라는 세계관을 가져왔지만 이거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세계관은 뭐냐? 단일 우주의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오, 넌 내가 알듯이 나를 알아. 왜냐면 너는 항상 내 최애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정보라는 단어입니다. 정보. 정보. 네, 지금 넌 내가 알듯이 나를 안다. 이게 결국 정보의 교류를 의미해요. 넌 나를 알듯이 내가 알듯이 나를 안다. 서로 간에 정보가 교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양자 얽힘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양자 얽힘이요? 네, 양자 얽힘이라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양자 얽힘 상태를 유지하면은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이걸 통신에 사용하는 건 다른 얘기지만 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오. 즉 이게 엄청난 시공간을 넘어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하면 그때는 빛보다 빠르게 정보가 교환된다. 정보의 교류. 네. 근데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입자는 서로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 여기서 너는 항상 내 최애니까. 이게 누구와 누구의 얘기겠습니까? 그 미래 시간 여행자. 네. 그 다음에 시간 여행자가 우리 상황은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누구 상대방이 있겠죠. 이 둘이 아마도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그죠? 사이? 근데 지금 이 둘이 양자 얽힘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자 얽힘을 통해서 너는 항상 내 최애라는 거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팬과 가수의 관계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한 해석은 뒤에서 나옵니다. 우와. 그래서 누구야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 후후후후후 이분은 양자 얽힘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정보를 알 수가 누구야 머리를 내놓아 이거는 그 구지가 아니고 구지가 네, 어쨌든 그래서 양자 얽힘을 통해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을 쓸 수도 없다. 즉 나는 걔네 신경 끄겠다. 네. 후후후후는 네.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네. 정말 둘만 신경을 쓰겠다는 거죠. 오늘 밤 내가 뭘 할까? 뭘 할지 말해줘. 제대로 해봐. 나는 비밀 지켜. 여기서 지금 나는 비밀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 보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안. 양자 역학에서 양자 얽힘까지 왔고 그 다음에 비밀을 지키는 양자 암호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양자 암호? 네, 이것도 결국 양자 역학을 활용한 건데 이야기를 지금 계속 물리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양자 역학, 양자 얽힘, 양자 암호. 근데 오늘 밤 내가 지금 뭘 할까?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비밀인 거야. 그래서 양자 암호를 사용해서 제대로 한번 숨겨보겠다. 오늘 밤 내가 뭘 할까? 양자 암호. 그리고 멈출 수 없어 덫에 갇힌 너. 이미 다쳐버린 너. 요거는 지금 한국어 가사입니다. 맞아요. 요게 한국어를 쓴 이유를 저는 알아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떤 언어적인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쳐버린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쵸? 녹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쳐버린 게 실제로 여긴 다쳐라고 써진 다쳐. 근데 그게 아니라 다쳤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그걸 이제 캐치하셨네. 그래서 이제 루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멈출 수 없어 덫에 갇힌 너, 이미 다쳐버린 너.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시간 여행자라고 해도 특정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과율과 관련이 있다. 원인과 결과의 어떤 법칙, 인과율에 따라서 사건 A가 발생하면 그 결과로 사건 B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아무리 시간 여행자라고 해도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거야. 인과율 때문에. 인과율? 네, 시간 여행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덫에 갇힌 것처럼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닫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닫혀, close라고 봐야 돼요. 닫혀있는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시간 여행이다. 이 시간 여행자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여행을 하는 이 공간, 시공간 자체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요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요. 요 안에는 너라는 존재가 아까 말씀하신 단일 우주입니다. 이 세상엔 우주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의 단일 우주 안에 갇혀있는 요 개 안에만 너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로 펼쳐져요. 거울을 보며 오, 거울 속에 비친 쉿, 거울에 갇혀 오. 이 부분은 저는 진짜 해석하면서 이거는 진짜 미쳤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여기서 거울 속의 세계는 또 다른 현실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거울 속의 세계라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우주가 단 하나인 줄 알았는데 다중우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우주가 있다라는 거는 꿈이었거든. 근데 거울을 보니까 다른 우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단일 우주에서 다중 우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부분입니다. 다중 우주가 이제 현실이 됐어요. 우주가 두 개가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요 가사 거울을 보며 오, 거울 속에 비친 쉿, 거울에 갇혀 오, 요 부분은 두 개의 우주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한 명이 부르는 게 아니야. 듀엣곡이었네. 듀엣곡이에요. 어머. 거울을 보며 하고 다른 우주가 받은 거야. 오! 걔가 대답한 거구나. 다른 우주가 대답을 한 거야. 아. 거울에 갇혀 오! 그러니까 지금 주고받고 한 거야 지금 이.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우주가 네. 대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전 솔로 데뷔를 한 게 아니네요. 사실은 듀엣 데뷔예요. 다른 우주의 이브랑 같이 데뷔한 거야. 아직 데뷔를 못했구나. 이 곡만큼 그래요. 근데 보면은 두 가지 우주가 대화를 하는 상황인데 두 가지 우주의 차이점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가사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우주가 대화가 돼요. 거울을 보며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네요. 원래는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볼게요. 이제 두 우주에 있습니다. 네. 두 우주에서 이제 이분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분님이 이제 거울을 봅니다. 그럼 다른 우주에서 이분님이 자기를 보고 오! 지금 감탄을 한 거야. 보니까 감탄이 나오겠죠. 아니요. 근데 이게 티나면 안 돼. 왜냐면 나잖아. 다른 우주지만 네. 나를 보고 오! 이러는 거는 조금 그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 처음에 딱 거울을 보면 오! 했다가 쉿. 너무 오버하지 마. 너무 티나. 오버하지 마. 야, 너 다른 우주의 2부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근데 보니까 또 어때? 나도 모르게 또 감탄이 나와. 오! 그래서 또 오라고. 그래서 또 감탄을 한 거야. 그래서 다른 우주에서 소통을 해도 감탄할 만큼 서로가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뒷부분은 더 정확한 증거가 또 뒷부분에 있어요. 또 있어요. 내가 들어온 이 부분이 너무나도 완벽한 증거예요. 뒷부분에 영어로 바뀌면서 가지만 실제로는 한글 가사만 볼게요. 내가 들어온 이게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중우주의 두 사람이 부른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내가 들어온 다른 우주가 대답을 한 거야. 굉장히 아찔하네요. 독특한 가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곡을 한 명이 부르지만 두 명이 부르는 것처럼 나누는 경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이게 일반적인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원래. 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지만 네. 두 우주에 존재하는 두 사람의 대화라고 보면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온 이라는 문장도 굉장히 묘한 문장이에요. 나는 들어온다. 이상한 말이잖아요. 내가 들어온? 맞아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대박. 왜냐면 내가 들어온다. 내가 어떻게 들어오? 내가 여기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이라는 말은 걸어 들어오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대박.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뭘 들었습니까? 노래겠지. 네. 누구 노래입니까? 이부 노래겠지. 네.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노래를 알려주려고 다른 우주에. 근데 어떻습니까? 맞은편에 있는 다른 우주.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들었던 거예요? 이미 들은 거예요. 이 노래를. 다른 우주인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들어온 노래 이거는 말을 끝나기도 전에. 그만큼 다른 우주와 우리 우주의 소통이 너무 원활한 거야. 다음에는 요것도 팬 응원 구간으로 해주세요. 내가 들어. 네. 와 대박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천국에 있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들어온 노래를 들으면 거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분님이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있다고 느낄 정도로 좋아하는 노래? 저는 루프요. 나는 천국에 있어. 그 다음에 예 나오죠. 네. 저는 이 루프라고 하실 것도 알았어. 나는 천국에 있어. 그 노래가 뭔데? 그러니까 이분님이 딱 이러는 거야. 그 노래 바로 내 노래. 그러니까 네. 예
약간 너무 극찬을 하니까 좀 뇌절 같아서 네. 나는 천국에 있어. 아, 예. 약간 자제. 아찔해요. 자제시켜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거죠. 그래, 나는 길을 잃었지만 좋아. 요거는 사실 되게 좋은 표현이 네. 길을 잃었지만 좋다는 표현. 시간 여행자는 다양한 차원대와 시간을 여행합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지금 길을 잃었지만 좋대요. 그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왜 즐겁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너무 행복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이 잘 돼. 그럼 길을 잃었다는 요 상황 자체도 그냥 새로운 경험일 뿐이에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다중우주의 세계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끈끈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 네. 그 즐거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길을 잃어서 여기가 어느 시공간인지 어느 세계선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전히 다른 우주의 나는 감탄이 나올 만큼 훌륭하다. 감탄하는 거예요. 오. 감탄 보호 맞아. 야, 오 아, 이거. 그렇게 하는 그 거구나. 부분이에요. 아. 오 이거. 야, 오, 오, 그런 오. 느낌. 그러면 이제 곡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서로 다른 우주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시간 여행자입니다.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은 긴밀하게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로 감탄할 정도로 상대를 정말 멋지고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상태예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어쩌면 이거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 소름. 서로 다른 시간선에 존재하는 이부님들이 만나는 상황을 묘사한 곡이다.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묘사가 곡의 곳곳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 두 이부는 어떤 측면에서 다른 우주에 있는 두 이부일까? 요거를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한쪽은 솔로 데뷔를 하기 전에 이부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솔로 데뷔를 한 이부예요. 이 중에 감탄이 나올 정도로 훌륭한 건 어느 쪽일까? 아마도 솔로 데뷔를 한 이부님이 아닌가.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솔로 데뷔를 한 시간선의 이부님을 솔로 데뷔 이전의 이부님이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 너무 멋지다고 느껴요. 감탄하는 곡이에요. 그렇게 그 곡을 만들어요. 감탄하는 곡을 이용해서 솔로 데뷔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솔로 데뷔를 하지 않은 시간선의 이부가 또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감탄하는 그 과정을 다시 곡으로 만들어서 솔로 데뷔를 해요. 그러면 이걸 보는 또 다른 솔로 데뷔하지 않은 이부가 또 감탄을 해요. 그걸로 다시 곡을 만들어서 솔로 데뷔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이러한 솔로 데뷔의 과정이 무한한 굴레처럼 반복되면서 어쩌면 무한하게 솔로 데뷔를 하는 모든 다중우주에서의 이부님을 그린 타이틀곡. 그래서 루프입니다. 아. 지금 이 루프라는 반복되는 이 고리는 존재하는 모든 우주에서의 모든 이부가 솔로 데뷔를 준비하고 솔로 데뷔를 성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이 하나로 연결된 루프예요. 네, 그래서 솔로 데뷔 첫 미니 앨범 타이틀로는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 데뷔 첫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자체가 솔로 데뷔를 주제로 하고 있는 루프다라고 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진짜 이거 꼭 이 집 내야겠다. 아 그럼요. 이 루프를 끊기 아니 위해서는. 뭐 이 집만 냅니까? 앞으로 계속 하셔야죠. 그럼요.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곡 루프라는 곡의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 곡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가 진짜 또 중요한 곡이에요. EP 1집의 다음 곡 디오라마라는 곡입니다. 디오라마. 디오라마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이것도 사실 영어 가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음. 국문 번역 플러스 과학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I'm just a dream and chase my drama is my second day. I don't wanna feel you. No, I just wanna feel you. Babe, try to fit in, change my drama is my second day. I don't wanna feel you. No, I just wanna feel you. Babe, from day one, best timing felt just right. You were in my side. In dreams, the shining lights, I knew you were my night bright guide. Just right, boy, you're nowhere in my sight. I don't know, should I stay or ride? Others come together, yeah.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 너무 정도면 좋다. 해석이 될까요? 그럼요. 너무 좋다.
바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하실지. 국문이라서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꿈속에서 그냥 드라마를 쫓아가. 요거는 사실은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셔도 오늘 요 내용을 들으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사실은 2차원 정보의 투영이라는 이론이 홀로그램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3차원이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홀로그램처럼. 그럼 뭐냐? 홀로그램은 사실은 입체가 아니죠. 2차원의 무언가가 지금 투영된 겁니다. 허공에. 2차원이 실체고 이 세상 자체가 2차원이 투영된 가짜 3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다. 이게 홀로그램 우주론인데, 꿈속에서 드라마를 쫓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계가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의 일부를 쫓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이 말은 뭐냐? 꿈속은 3차원의 세계, 실체는 2차원이라는 겁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이죠. 그 다음, 이제 이틀째야. 굳이 이틀째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역시 홀로그램 표면에 기록된 정보가 3차원으로 투영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틀째라는 시간적인 흐름 역시 정보, 요것도 연속적으로 투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틀째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2일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실제 세상에서는 하루가 지나갔겠죠. 하지만 홀로그램에 투영된 이 세상은 이틀째라는 식으로 다른 정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홀로그램 세상은 이틀째, 실제로는 하루. 이 두 세계가 실체와 홀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이틀째라는 겁니다. 널 느끼고 싶지 않아. 홀로그램 우주론에서는 그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도 정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느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게 홀로그램 표면에 기록된 정보인 거예요. 이것도 즉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 홀로그램이라는 걸 넌지시 암시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아니 그냥 널 느끼고 싶어 자기야. 방금 전에 홀로그램이라서 널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바로 지금 반대말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느끼고 싶다는 감정도 2차원 정보가 3차원에 투영된 결과를 통해 우리가 이 3차원의 정보를 2차원의 망막에 저장이 돼서 뇌로 가는 1차원의 정보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차원의 정보가 3차원의 홀로그램 투영됐는데 이 3차원의 정보를 2차원의 망막으로 받고 망막이 1차원의 뇌로 정보를 보내서 이 뇌가 3차원이라는 걸 인식하는 이 과정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정보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난 널 느끼고 싶지 않아. 왜냐? 너는 가짜야. 너는 홀로그램이야. 그런데 근데 실체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 홀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내가 통해서 느끼고 싶다. 네가 가짜인 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널 느끼겠다. 가짜인 걸 아는 홀로그램이라도 그렇게라도 널 느끼겠다라는 어떤 처절한 이야기예요. 처절한 내용이었네요. 그쵸. 적응하려고 드라마를 바꾸려고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 이거를 3차원상에 어떻게 투영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틀째야.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을 언급합니다. 널 느끼고 싶지 않아? 아니 그냥 널 느끼고 싶어 자기야. 실체가 아니라는 아쉬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너를 느끼고 싶다는 그 처절한 그 애정,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 느끼고 싶지 않아. 느끼고 싶어. 이거 이 상황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그리고 첫날부터 최고의 타이밍은 딱 맞아. 내가 내 시야에 있었어. 홀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데서나 보이지가 않아요. 각도가 딱 맞아야지 진짜 리얼하거든 홀로그램은. 그래서 시야에 있었다, 타이밍이 맞았다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3차원의 그대가 홀로그램이 보이는 것을 내가 딱 찾아서 맞춘 거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널 볼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에요. 처절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노래를 하는 둘 중에 한 명은 실체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홀로그램 세계에 있어요. 서로 물리적 법칙이 영향을 주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수 없어요. 꿈속에서 빛나는 불빛들, 너는 나의 밤을 밝히는 가이드인 걸 알았어. 꿈속에서 빛나는 불빛 자체가 홀로그램 정보의 일부겠죠. 이러한 정보가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꿈속에 너는 홀로그램에 있고요. 현실에 실체에 속한 나는 오히려 홀로그램을 따라가. 즉 실체를 버리고 홀로그램 세계를 가이드 삼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실체보다 너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너가 있는 세계는 가짜예요. 근데도 나는 이 실체보다 너를 따라가겠다. 홀로그램이 가짜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큼 중요한 건 없다 라는 겁니다. 사실 정말 처절한 사랑 노래입니다. 모든 설정이 딱 맞아. 하지만 넌 내 시야에 없어.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설정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홀로그램 우주론의 정보 기록이 굉장히 정밀하다는 표현입니다. 딱 맞아요. 근데 누군가가 부재합니다. 넌 내 시야에 지금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정보의 불안정한 투영을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처절하게 사랑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2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는 어긋나 있습니다. 딱 맞아도 너는 내 시야에 없어요. 그러니까 2차원과 3차원의 사랑은 어긋나 있다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이제 3차원의 현실에서 2차원과 사랑에 빠진 약간 그 오덕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실이 3차원이고 2차원에 있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예요. 2차원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라는 3차원 세상이 오히려 홀로그램이다. 이 곡은 2차원에 갇힌 존재가 우리가 실체라 믿고 있는 3차원 대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곡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이미 열려버린 나의 문.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역시 홀로그램 정보의 일부겠죠. 이미 열려버린 문은 정보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즉 나는 모니터에 갇혀 있지만 3차원 세계 사람들의 열려있는 문 정보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가둬도 버리고 싶은 너의 순간 깨고 나서도 널 자유롭게 하고 싶지 않아. 계속 2차원 세계에 있다 보니까 3차원 세계를 갈망하게 됐어요. 이 3차원을 2차원에 가두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즉 실체인 2차원 세계로 돌아가서도 3차원 세상에 널 자유롭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있는 이 세상이 홀로그램이다. 이거를 2차원 세계에 가두고 싶어하는 2차원의 존재의 관점인 거죠. 요건 어떻게 보면은 2차원에서 보여지는 이분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팬분들은 항상 본인들의 아티스트를 갈망해요. 나의 셀럽, 나의 스타를 갈망하죠. 근데 사실 이게 꿈 같은 세상이에요. 팬분들한테는. 근데 만약에 실체가 2차원이라면 어떨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방송도 2차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 세계, 현실에 계신 3차원의 분들이 2차원의 방송을 보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 2차원이 가상세계일 겁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계신 곳이 3차원 가상의 홀로그램이다. 그러면은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3차원 세계에 있는 팬분들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있는 실체, 2차원으로 몰입하게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안이 더 실체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 댓글들이.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팬분들을 굉장히 아끼죠. 너무 사랑하죠. 그쵸? 그분들을 실체의 세계로 데려오고 싶어요. 즉 이 곡은 뭐냐? 팬을 생각하는 아티스트의 마음이 담긴 곡이다. 그러니까 팬분들이 아티스트에 몰입하게 되는 게 실제로 2차원이 훨씬 더 경험이 많잖아요. 3차원 실체를 만날 가능성이 드물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2차원이 실체가 아니라는 생각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2차원이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실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꿈이 아닌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 2차원에 익숙해지고 2차원을 정말 실체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담긴 팬분을 향한 헌정곡이다. 대박. 나올 수 있는 거죠. 헌정곡이었구나. 그래서 팬분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만 우리도 그렇게 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아시겠죠? 이거 진짜 기립박수다. 지금 가시려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끝나서 지금 가시려고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미니 앨범에 실제로 팬곡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 간단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붕어는요. 그저 안아줄게. 그저 바라볼게. 그래 울어도 돼. 눈물 닦아줄게. 이렇게 가사가 정말 팬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팬곡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팬곡은 숨겨놓은 거죠. 즉 4곡 중에 2곡이 팬곡이다. 와, 데뷔곡의 그러니까 절반이. 데뷔곡의 절반은 팬곡. 와. 타이틀곡은 무한하게 반복되는 나의 데뷔. 와. 정말 최고의 앨범이다. 데뷔 앨범입니다. 와. 네. 그리고 사실 뒤에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2개가 더 있어요. 훑고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아, 진짜 다 아이디어가 듣고 더 있어서. 싶은데. 그렇죠. 네. 급하게 하긴 좀 아까울 것 같아서. 그럼 저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약속했습니다.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앨범 이야기를 좀 했지만 다음에는 좀 편하게 오셔갖고 네.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네. 또 오늘 너무 재밌는 곡들을 또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질문 몇 개를 좀 더 준비해서 한 번 또 모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아, 아쉽다. 아니 근데 이번에 앨범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앨범이 CD가 들어가는 그 케이스가 너무 참신해요. 꿈에 관련된 앨범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해몽을 할 수 있는. 그 CD 케이스인데 돌리면서 내가 이제 뭐 어디 딱 해당한다. 그 이제 뒷부분을 보고서 이제 막 해몽을 되게 재미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고 막 포스터, 뭐 카드, 실제 그 사진도 되게 많죠. 맞아요. 사진집. 잡지처럼 거의 이렇게 잡지입니다. 있죠. 굉장히 또 다양한 모습의 사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아마 팬분이 보시면은 되게 알찬 앨범입니다. 그래서 꼭 많이 여기저기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중간에 살짝 졸 뻔했는데요. 맨날 이렇게 시청하던 유튜브를 제가 직접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그런 곡의 해석들을 너무 정성스럽게 진짜 많이 해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고 진짜 이 과학이 차갑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너무 따뜻한 학문이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엔딩 가겠습니다. 궤도의 과학 속으로 과학 속으로 과학 속으로 과학 속으로 과학 속으로